넷플릭스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13일 주간 시청시간 탑10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비영어 TV 드라마 부문에서 글로벌 1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최초의 자폐 스펙트럼증을 가진 IQ 164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인류 변호사 사무소에 입소해 다양한 재판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그리는 휴먼 법정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정면에서 도전하면서도 법률로 주위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치유를 주는 마음 따뜻한 스토리죠. 주인공 우영우를 연기하는 주연 여배우 박은빈은 92년 9월 4일생 29세로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데이트 한국 드라마 연모의 왕이 계승자 역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특히 시청자를 놀라게 한 것은 박은빈의 섬세한 표현력입니다. 독특한 시선과 눈길, 목을 긁는 방법, 손가락 끝을 구부리는 것, 덩치를 늘리는 방법, 비스듬해지기 쉬운 걷는 방법 등 외에 난해한 법률 용어나 고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단번에 접어내는 장면에서는 방대한 양의 대사를 독특하게 발성하는 등 그 능숙한 연기에 칭찬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긴박한 법정 장면이 볼거리가 되고 있지만 주인공의 심상을 표현하는 고래의 영상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선보이는 장면은 사랑의 시작을 예감시키는 등 복선도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증을 다루면서도 드라마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고 오히려 따뜻함에 쌓여있는 곳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데요. 동영상 전달 콘텐츠 집계 사이트 넷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2일 랭킹에서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1위,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2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3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8월에 걸쳐 총 16화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무거운 곳과 가벼운 곳의 균형이 절묘합니다. 굉장히 잘된 이야기. 매번 울립니다. 배우도 잘하고 각각 검색하고 싶어집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박은빈 사랑해요. 매주 목요일이 기대됩니다. 평소와 같이 연기가 능숙하고 매력적인 여배우군요. 매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감 있는 드라마를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은빈 씨는 한국대학중사위대학의 심리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천재. 웨딩 드레스 차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프닝부터 재미있다. 일본은 리메이크 안 만드나? 일본 배우의 버섯머리 보고 싶은데. 다음번이 기다려집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부드럽게 볼 수 있고 곳곳에 웃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좋습니다. 매우 멋진 드라마입니다. 왠지 한국의 드라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동정하지 않고 이런 삶의 방법도 있다고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오리지널 타이틀 재미있는 변호사 우영우, 그것이 매우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본인한테는 원래 제목이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변경된 것일까요? 장애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화감이 있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좋았습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단번에 4화까지 보았습니다. 매우 슬픈 기분이나 기쁜 마음을 만들어주는 드라마입니다. 같은 자폐인 피고인을 슬픈 얼굴로 대변하는 장면은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입니다. 히로인의 연기가 아마 이상하게 능숙하다. 틴을 위한 러브신도 보이고 사회파 드라마에도 보인다. 절묘한 밸런스 감각일 것이다. 오징어 게임을 볼 목적으로 넷플릭스를 결제했지만 이쪽도 재미있을 것 같다. 우영우 역의 배우는 상당히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연구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연기였다. 박은빈 씨, 아주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굿 닥터의 변호사 판인 것 같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았습니다. 재미있네요. 다음에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억울하지만 한국발의 드라마는 재미있는 것이 많네요. 일본도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와 같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들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이 터지면서 일본인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접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침체기를 벗어나 순항 중이던 일본의 한류는 일본 대중 사이에 더욱 공고히 스며듦과 동시에 4차 한류라 할 만한 사회 변화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연예 뉴스 전문 매체인 모델프레스는 2020년 올해의 유행어 후보군에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 니즈를 올렸습니다. 8월 11일 야후 뉴스에는 이러한 문화 현상을 4차 한류 붐이라 칭했고 포브스 재팬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도 4차 한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실시한 사랑의 불시착은 반년 뒤인 9월에도 일본 넷플릭스 전체 랭킹에서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11월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톱10에서 차트아웃한 적이 없고 이태원 클라스도 롱런 중입니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청춘기록 등도 새롭게 스트리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의하면 2020년에만 일본 넷플릭스 가입자가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 역시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500만 명 정도이고 상수란 한국 드라마들은 넷플릭스 독점 방영인 반면 일본 컨텐츠들은 범용적이기에 넷플릭스 순위만 가지고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는 없긴 합니다. 다만 일본 방송에서 단순히 언급되는 걸 넘어 본격적인 주제로 다뤄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고 유명 연예인이나 심지어 정치인들조차 재미있게 봤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심지어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혐한 농객으로 유명한 야쿠타 나오키조차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중순에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대응을 거두면서 일본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화신이 말하는 대로 도박목시로 카이지 같은 일본 내 유사 작품들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앞에도 작품은 타이에 의해 강제적으로 참가당해서 해당 캐릭터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져 재미있었다. 게임을 하는 세계관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여러 군데의 일상과 이어지는 현실적 요소가 있어서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재밌게 봤다 등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끝에 2022년에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사회적 현상이라고 거론하는 것조차 새삼스러울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일본 넷플릭스 종합 순위 중 한국 드라마는 총 8개가 순위권에 들었으며 TV 드라마 순위를 보면 일본 드라마 금붕어안의 한 개를 제외하면 9개 전부 한국 드라마가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K드라마의 파워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3차 한류 붐에 이은 4차 한류 붐이 더 크게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